네, 오늘 제가 좀 코로나라 아무데도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간 셈 치고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갔던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유학을 갔다고 하지만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이제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은 시끄러운데요. 시끄러운 이유는 이제 그때 강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좀 잠을 자는데 좀 불편함이 있고요. 유학을 간 건지 유학을 온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혜님, 8살 5살 되는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인데 내일부터 출근이라 이제 곧 시댁에 맡겨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3월에는 아이들이 다 학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성공담, 유튜버 성공담, 이 정도는 사실 제 능력으로 잘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바라는 건 좀 화면이 좋았으면 하는, 그러니까 돈을 안 들이고 화면의 질이 좋아졌으면 하는 게 네, 이은실님, 아이패드 있으면 눈부셔서 못 볼 뻔했어요. 네, 아이패드로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좋아져서 이렇게 컬러와 뷰티를 조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눈이 부시던데 약간 뽀샵 엄청 많이 한 사진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볼만하겠다 싶었는데 또 이랬네요. 네, 박경진님, 잘생긴 아드님도 출연시켜 주세요. 아들이 작년에 한국에 와서 저하고 이제 학비 얘기를 했습니다. 학비 얘기를 하고 나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줄 몰랐다. 그래서 자기가 엄마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한 번은 좀 유튜브에 나오겠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한 번은 유튜브에 나온다고 했는데 최근에 같이 의논한 결과 이제 미국에 더 다니는 건, 미국 학교를 다니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편입학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웃겨웃겨, 교실이 없는 매일 숲이 교실인 숲 유치원 아이에게 좋을까요? 엄마 욕심일까요? 네, 엄마 욕심입니다. 왜냐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격 대비 가성비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채팅창에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2000년생이고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유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학은 추천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들인 노력과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그러니까 유학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네사 나이님, 선생님 자제분으로 크는 건 어떤 기분일지 물어보고 싶네요. 저도 아들한테 넌 참 엄마를 잘 만나서 정말 복이 많은 줄 알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소리도 안 지르고 때리지도 않았잖아. 그랬더니 다른 집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제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알려면 딴 집에서 살아봐야 되는 거죠. 다른 집에서 좀 두들겨 맞아도 보고 욕도 듣고 나가라 소리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별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서 엄마들은 다 이렇게 자기한테 소리도 안 지르고 화도 안 내고 관심도 없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의 고마움을 알게 된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이 아이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정했어요. 나는 미래에 파일럿이 되고 싶어. 파일럿.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랬더니 엄마 근데 나는 눈이 나빠서 공사를 못 가. 이제 뭐 요즘은 모르겠는데 공군 사관학교를 가려면 신체적으로 정말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도 뭐 이렇게 안경을 써도 안 되고 렌즈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네. 그럼 파일럿이 되면 되려면 어렵겠네.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고 가 이렇게 했더니 이제 봄봄님 제일 어려운 건데 화도 안 내고 소리도 안 지르는 게 이제 그렇죠.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아들을 39살에 낳았습니다. 39살.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자 이제 뭐 이렇게 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르는 대신에 이제 사정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이제 기질이 순해서 그냥 하지 말자 그러고 걔가 싫다는 건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학원 안 보내고 그냥 학교만 잘 다니자 그랬더니 학교만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3 때 불쑥 이제 자기는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파일럿이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파일럿이 되면 저는 퍼스트 클래스로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들이 뭘 될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제가 퍼스트 클래스로 여행 다니는 막 상상을 했습니다. 와, 그거 괜찮겠다. 그래서 이렇게 막 왜 중동 지역에 그 비행기들은 되게 럭저리 하잖아요. 샤워 시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샤워 시설에 눈이 멀어서 그래, 근데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다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뭔데?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가면 돈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국무부에서 하는 뭐 여러분들 아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한 만 15세에서 18세의 사이로 그냥 미국에 가고 싶다고 미 국무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면 이제 영어 시험을 보고 영어 인터뷰를 하고 이제 웬만하면 보내줍니다. 근데 학비하고 숙식하고 의료보험이 다 거기서 이제 커버가 돼요.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제가 솔깃한 거죠. 그래서 이럴 리가 없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사람들이 안 가지? 제 주변에 이제 교환학생 갔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왜 교환학생을 안 가지? 그래서 이제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했습니다. 안 가면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15세에서 18세면 중고등학교 때인데 이때 미국을 1년 갔다 오면 그 입시를 포기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그러니까 뭐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1년 갔다 와서 입시 준비를 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입시를 향해 달려가는 엄마로서는 이게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예전에는 한동안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는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갔다 와서 1년 더 재수하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파일럿이 되고 싶다는데 제가 첫 길부터 막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알아서 인터뷰도 하고 시험도 보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학교만 잘 다녀도 좋겠다고 하는데 애들은 학교는 잘 다녀요. 친구만 있으면. 근데 이제 친구 관계가 힘들어지면 학교 다니기가 싫어지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많이 보내면 공부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
제 시간에 출석해서 끝날 때까지 교실에만 있으면은, 네, 뭐 그렇게 엄마가 그것만 원하면 그건 하더라고요. 전학을, 이제 하성경님, 전학을 자주 하는 게 아이에겐 어떨까요? 네, 코로나로 주재원 접고 들어와서 아빠랑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네, 일단 전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일단 어릴수록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근데 이제 저는 주재원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주재원으로 나가셔서 외국 학교를 다니다가 국내에 오는 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분위기도 그렇고 뭐 학습도 그렇고. 지금 올해 학교 들어가는데 하반기에는 다시 아빠랑 같이 살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라고 별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성경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뭐 주재원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몇 가지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한국에 오랜 친구가 없으면 한국에서 살 때 좀 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이런 친구들을 이제 성인이 돼서도 만나고 그러는데,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안 지내게 되면 친구라는 개념이 좀 약합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미국에 있다가 방학 때 오면 중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그러니까 조금 있죠. 좀 방학 때 잘 안 돌아다니고 심심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친구를 만나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괜찮지만, 네, 애매한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김지연님, 아이에게 집착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카를 맡아서 키우는 중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집착할수록 애가 잘 못 큰다. 네,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집착하면은 이제 어느 부분이 잘 못 크냐면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돼요. 나는 난가, 엄마 아들인가? 나는 난가, 엄마 딸인가?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엄마가 좋아할까? 이제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창님, 미국이시라고요? 저녁 준비 중이고. 미국 어디세요? 저희 아들은 이제 코네티컷에 갔다가 미네소타에 갔다가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네. 퍼듀라는 대학인데 주 이름을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거기 그 프로그램 내에서 전부 다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짐만 싸주고 비행기표만 사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쪽 담당자가 와서 각각 이 아이들이 머물 이제 홈스테이 집으로 이제 데려다주고 거기서 이제 호스트맘과 호스트데드가 이제 이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이제 코네티컷에 있는 이제 모 집에 가게 됐죠. 모 집에 가게 됐는데 그 부부는 경찰관이었어요. 두 분 다. 부부가 경찰관이고 아이가 셋이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세 아이가 모두 다 입양한 아이였어요. 입양한 아이인데 한 명은 한국계, 첫째는 한국계고 둘째, 셋째는 중국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하고 정말 문화가 다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외국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중에 두 아이가 선천적으로 이제 병이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기꺼이 입양해서, 그리고 정말 자기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뭐 엄마가 생모야 뭐 이제 이렇게 뭐 생모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도 없고, 저희 아들이 한번 이제 홈스테이로 옮겼는데 그 집도 중국 아이를 하나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살기 위해서, 정말 내 아이와 남의 아이, 우리 인종과 다른 인종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문화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셋 있는 집에 홈스테이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두근두근했죠. 제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 아들을 딴 집에 보내서 그 엄마랑 나랑 좀 친하게 지내고, 왜 이제 우리 친척들이나 이제 친구들 같이, 네가 누구구나. 정말 반갑다. 엄마를 닮아서 잘생겼네. 뭐 이제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정수연님, 낯선 것들을 힘들어해서 유학은 꿈도 못 꾸는데 진짜 용감해요. 저도 낯선 거 힘들어해서 저는 외국에 잘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아들은 이상하게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애를 보내는 것도 힘들고 가서 지내는 것도 힘들고 가서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것들을 별로 안 힘들어하는 저도 다른 내향적인데 또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냥 가면 가는 거지 뭐 하고 가서는 잘 살고 뭐 있는데, 이제 저는 가라면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미국에 지금 한 5년째 있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뭐 딱히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꼭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다 집도 구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처음에 가서는 이제 좀 재밌었습니다. 구글 지도로 들어가니까 그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도 정말 예쁘고, 그 지하실에 아이들 놀이 공간도 있고, 이제 왜 우리가 아는 그 미국의 전형적인 집 다락방이 있어서 창문도 있고, 근데 구글 지도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엄마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창문에서 손 좀 흔들어봐. 막 이제 이렇게 꿈같은 유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꿈은 2주 만에 깨졌어요. 네, 행운가득님, 예비 초6인데 아이가 5학년 말에 전학 온 아이랑 잠시 갈등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 같은 반이 되었네요. 전면 등교 예상되는데 입이 아직 거칠고 덩치도 좋고 저학년 때 학폭 경험이 있어서 친구 관계 걱정됩니다. 자, 이제 뭐 아이들이 3월이 돼서 이제 새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평소에는 늘 그러려냐고 보내다가 이제 코로나로 1년 쉬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행운 한가득님은 만약에 우리 아이만 걔랑 갈등을 겪었던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아이는 걔와 갈등을 겪었지만 그 아이는 많은 아이와 갈등을 겪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 어머니가 좀 더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미국에 간 지 2주 만에 그 호스트맘한테 메일이 왔어요. 호스트맘 하면은 뭐 엄마 이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 번역하면은 주인 아줌마입니다. 주인집 아줌마. 네, 호스트가 주인이란 뜻이죠. 그 호스트맘한테 메일이 와서 이렇게 짠 메일 제목을 봤을 땐 어머 이분이 메일을 보내셨구나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제 메일을 딱 열었습니다. 이제 메일을 딱 열었는데 이렇게 번호가 쭉 1번부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이름 끝에 준이 있어서 준이라고 이제 해서 보냈는데, 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있어요. 이제 준은 양말을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 준은 가족들이 TV를 보는데 자기만 자기 방에 들어가 있다. 준은 알아서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적사항이 한 20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멘붕이 됐습니다. 멘붕. 뭐지? 이건 뭐지?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양말을 침대에 원래 집에서 올려놓지. 그렇지, 집에서 설거지 같은 건 시킨 적이 없지. 근데 이게 갈 때 무슨 행동지침이 있었나? 막 이제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기 진창님은 홈스테이 하는 집이 몇 집 있는데
네, 복불복이 있습니다. 네, 보람으로 하는 분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 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모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그냥 자원봉사예요. 나는 홈스테이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돈은 전혀 받지 않고 뭐 문화 교류 뭐 하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의미 있는 봉사를 하는 거를 되게 이렇게 가치 있는 걸로 쳐주는 이제 그런 문화라, 이제 저희 아들이 간 그 프로그램에는 모든 분들이 나는 이제 해마다 뭐 그 홈스테이 하는 아이를 받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돈으로 하는 집은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그분이 왜 홈스테이를 하겠다고 했는지. 그 아들이 셋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한국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저희 아들보다 한두 살이 어린 아이였는데, 이 아이한테 형이 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홈스테이 신청을 하신 거죠. 뭐 어쨌든 한 보따리의 지적이 가득 찬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뭔가 이 부부가 이상한가? 이제 뭐 이제 고민을 막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아래쯤에 이제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주는 콜라를 마실 때 소리를 낸다. 그래서 콜라를 마실 때 얘가 무슨 소리를 내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아들이 막 어떻게 생겼는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 갑자기 막 생각이 하나도 안 나면서 왜 소리를 내지? 무슨 소리를 낸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뭐 음료수 마시면 막 카 소리도 내고 뭐 꿀떡꿀떡 소리도 내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뭐 얘가 이렇게 콜라를 마실 때 일부러 뭐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기색은 제가 못 느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때부터 이상한 집에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집에 큰일 났다. 아이가 숲속에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서 마녀 집에 들어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에. 근데 이제 예, 하선경님 지적이 많으신 건가요? 관찰 일기인가요? 지적입니다. 저도 관찰인 줄 알았어요. 아마 관찰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소년지님, 콜라 마실 때 소리가 문제라니, 소리가 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때 그러니까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지적했나 하는 고민을 그때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미국 문화인가? 아메리칸 스타일은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힘든 집이었습니다. 꺽이요? 틀림이요? 그냥 쭉 들어보시면은, 좀 호스트맘이 이난하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어제 이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들한테 너 홈스테이 할 때 기억나는 것 좀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뭐가 재밌었지? 엄마 재밌는 게 별로 기억 안 나. 재미없었어? 그랬더니 아니 분명히 있는데 왠지 안 좋았던 일만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냥 엄마 경험담을 얘기할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신디방님, 홈스테이 한 달 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집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A4에 몇 장씩 적어서 줬던 기억이 있네요. 네, 이겁니다. 잔소리 엄청 많고. 예.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그 홈스테이 마음의 잔소리가 계속 떠오르고,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변명해야지 하는 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상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건이 생겼어요. 이제 그 사건은 그 집 큰아들이 이제 말썽을 좀 많이 부렸는데, 아들하고도 좀 많이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대놓고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도 안 간다 그러고, 그 엄마랑 이제 막 정말 대박 싸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춘기 자녀가 말썽을 부리면 이제 부모하고 대박 싸우잖아요. 이제 대박 싸웠습니다. 대박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홈스테이 맘이 막 되게 예민해져 있고 기분이 안 좋은데, 이제 그럴수록 이제 아들한테 야, 너 좀 걔랑 놀아줘라. 넌 이제 와서 뭘 하는 거니?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은 홈스테이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나중에 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강구했구나 이런 마음은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너무 말썽을 부리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아, 얘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좀 한국 형아를 좀 불러서 같이 놀라 그러면 안 될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목소리도 줄여서 엄마 그래서 왜? 했더니 사고가 났어. 그래서 무슨 사고? 했더니 이제 아마 그 부부, 그러니까 엄마 아빠 방이 2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들이 엄마랑 싸우다가 2층에서 뛰어내렸대요.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져서 학교를 못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뭔가 아들이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그 집에 못 있겠다, 뭐 아들을 딴 데 뭐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너한테는 뭐라고 안 그랬더니 뭐 그 홈스테이 너무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아들한테 이제 뭐라고 그럴 기운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 있고 얼마 안 돼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약간 제 느낌에는 이제 좀 울먹거리는 듯한 소리였는데, 엄마 지금 여기 호스트맘이 그 담당자한테 전화하는 중이야. 그래서 무슨 전화 뭐라고 했더니 이제 저희 아들이 듣고 있는 데서 그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나는 쟤를 못 데리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와서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된다, 짐 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멘붕이죠, 멘붕.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가야 돼? 어떻게? 또 이제 그래서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애가 일단 그쪽으로 가면 모든 책임은 그 담당자와 그 홈스테이 하는 그 집의 가디언이라고 그러죠. 이제 아이를 책임지는 책임자, 아이 셋이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곧 네가 옮길 집을 찾아줄 테니까 이제 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짐을 쌌는데 그걸 이제 현관밖에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현관밖에 내놓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아들은 이제 밤마다 전화해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좀 대놓고 감정 표현을 하는 편이 아니라서 엄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1시간 2시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들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한국 정서는 그렇잖아요. 가서 싸워? 뭐 따져? 이제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아이는 어떤 그 공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고, 또 이제 제가 영어가 안 돼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지금도 떠오르는 말이 없는데, 그것도 이제 그쪽의 규칙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피를 말리는 것 같은 며칠이 지났는데, 또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만에 또 새로 옮길 집을 찾아줬어요.